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사람의 흔적이 묻지 않은 원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은 러시아 깜차카입니다. 깜차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끄트머리입니다. 교실에서 학생이 떠들거나 하면 러시아에서는 선생님이 저 끝에 앉은 사람 조용히 하라, 찌호 깜차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자국을 포위해 압살하려는 유럽에 질린 나머지 동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를 거쳐 극동까지 아직 미답의 영토가 광활합니다. 새롭게 자원도 개발하면서 극동의 블라디보스톡을 북빙양으로 향하는 새로운 물류기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총리는 교육 마라톤이란 부제 행사 뉴 날리지에서 북극의 잠재력은 엄청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해 자원만 따져도 150억 톤의 석유와 100조 입방미터의 가스가 매장돼 있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써도 충분한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런 자원을 캐내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미 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특히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세금은 제로로 인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5일 극동 깜차카를 방문해 매 사육센터를 찾았습니다.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시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매와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 중에 센 놈 중 하나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스토름, 폭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육사는 이 매가 온순하지만 화나면 사납게 변한다면서 이름이 안성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에서 특수군사작전을 벌이는 한 정예부대 명칭 스토름이 떠올라 명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깜차카 환경 포럼에서 의미 있는 조크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The Land of Rising Sun이라고 불리는데 지리적으로 더 따져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더 The Land of Rising Sun에 걸맞는다고 말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지만 일본이 지도에서 가장 동쪽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일본보다 깜차카나 사하린의 섬이 더 동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동쪽으로 가면 해협 건너 미주 대륙과 60km 거리로 마주보고 있는 츠코트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The Land of Rising Sun은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일본을 지칭하는 저펜은 한자어 일본에서 유래된 겁니다. 참고로 일본이라는 국명은 옛날에 일본이 수나라, 당나라의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해 교육했을 때 국서에 해가 뜨는 나라로부터라고 쓴 데서 유래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긴 했지만 그게 100%는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수나라, 당나라와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문물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9월 5일 러시아는 일본 국민의 쿠릴 열도 남부 무비자 여행에 관한 러일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위원회 위원장 레오니드 슬루츠키는 서방의 제재를 일본이 지원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서방의 러시아 혐오 정책에 합류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인들은 성묘든 관광이든 소위 북방 4개 도시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1만 명의 이뚜르프, 쿠나시, 시코탄 등 쿠릴 열도섬 주민들이 일본을 여행했고 일본에서는 주로 2만 명의 실향민들이 성묘를 위해 섬들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신조 시절인 2017년 러일 양국은 일본의 실향민들이 조상묘를 방문할 수 있도록 첫 전세기를 띄우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근거도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도 아직 이 문제를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2월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국가 석탄 수요의 약 11%에 달하는 러시아 석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미하일 미슈스친 총리와 러시아,
벨라루시, 돈바스 공화국의 수백 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번 무비자 여행 협정 폐기는 지난 6월 쿠릴 열도 부근의 조업을 허용한 1998년 어업협정 중단 이후 다시 나온 대응 조치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열린 행사인 러시아의 7차 동방경제포럼이 9월 6일 개막됐습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6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다극화 세계로 가는 길에서입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회원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됩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 말레이시아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 베트남의 판민친 총리가 화상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또 수요일 세션에서는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 짠수가 참석합니다. 이외에 아르메니아, 몽골리아, 미얀마 지도자들도 참석합니다. 중공,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르메니아, 몽골리아, 미얀마는 한국인의 눈에는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도 모두 러시아가 아시아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매개로 협력하기로 한 국가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시금 떠오르는 러시아 동방 진출의 기지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유럽을 버리고 아예 동방에 전력 투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유럽은 거지가 되고 새로운 신흥국으로 국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의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합종 연행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스프롬이 발표한 뮤직비디오입니다. 겨울은 어마무시할 것이다. 자, 강 건너를 봐라. 가을이 노란 팔을 흔들며 조용히 죽어가고 있다. 사시나무가 통곡하고 있다. 이런 슬픈 가사가 깔리는 가운데 가을이 가면 곧 혹독한 동장군이 찾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 1을 잠그고 나서 가스프롬이 시작한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비축량이 충분하니 겨울 나기가 걱정 없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잠글란다. 내년 봄에 다시 보자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섬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일같이 대러 제재를 해제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게 온당하다는 국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 민생을 등한시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돕느냐고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딴소리를 해대고 있지만 상황은 암울합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ITV의 This Morning's Spin to Win이란 아침 프로그램에 기발한 포맷이 등장했습니다. 진행자가 휘를 돌려서 하는 전화 접속 게임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식의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첨 경품에는 현금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빌입니다. 여기에 당첨되는 시청자는 넉 달치 에너지 요금을 받게 됩니다. 영국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두고 상황이 디스토피안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경품 추첨 포맷은 9월 5일 도입됐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된 런던 북부의 시청자는 내년 1월까지 에너지 요금을 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환상적이라면서 에너지 고지서는 살인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가스프롬이
노르트스트림 1을 무기한 잠그기로 결정한 뒤 도매 가스 가격이 30%나 더 오르자 당첨자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은 이참에 식권과 교복도 휴일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